제가 관세사에 대해서 올린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상은 바로 관세사 과연 괜찮을까 라는 영상이었는데, 모두가 다 성공할 순 없으니 실패 가능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라 라는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미 수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볼 거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해당 영상을 보고 수험생 분들이 조금 실망하셨거나 기분이 불쾌하셨거나 이랬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미 관세사 수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찍어서 올려봅니다. 일단 저는 관세사 시험에 떨어진 불합격생입니다. 떨어진 사람이 이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이랬던 게 지금의 나한테 더 도움이 됐을 것이다, 또는 과거에 내가 이런 후회가 조금 남았는데 이런 후회는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주제 넘잖아요. 하지만 제가 수험생 때 했거나 또는 하지 말았어야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첫 번째는 스터디를 꼭 구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 방금 앞에서 공부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냐? 네, 맞아요. 이건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스터디를 구하라는 뜻은 혼자서 뭐든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을 단련하고 또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시기를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좋은 관계를 쌓은 사람들과는 장기적으로도 좋은 관계로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저 또한 그때 같이 스터디를 했던 분들과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교류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었어요. 인생이라는 긴 레이스에서 좋은 사람을 아주 심도 있게 사귈 만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팀원들과 함께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두 합격하면 그게 더 베스트겠죠? 두 번째는 운동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운동을 조금 하긴 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수험생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모의고사에 돌입하면서 운동을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운동을 하지 않고 6월 시험까지 쭉 달렸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죠. 불합격에 큰 영향을 끼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제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시험이 딱 일주일 남았었을 때였어요. 아침에 샤워를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좀 허리가 불편한 거예요.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허리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냐 싶을 정도로 죽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안에 누워있기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했어요. 시험이 일주일 남았는데. 그리고 허리가 아프면 의자에 앉아있기도 어려워요. 어디 빈방 같은 데 들어가서 누워서 책 보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진짜 울 뻔했어요. 아니, 울었어요. 시험이 일주일 남았고 나는 일주일 동안에 전범위를 한번 다 회독하고 온 게 목표였는데 시작해야 되는 딱 그 시점에 허리가 터져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물론 누워서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게 사람 마음이란 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허리도 아프지, 내 상황도 너무 짜증나지.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고사성어인데, 꾸준히 운동을 했으면은 허리가 터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건강관리 잘 하셔서 저와 같은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3번째는 잠을 지나치게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몇 시간을 자는 사람인가요? 이 질문에 담긴 의미는 사람마다 자는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8시간을 자도 피곤하고 누구는 8시간을 자면 너무 많이 잤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수면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가 자고 싶은 수면 시간으로 강제로 맞추다 보면은 막상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때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지 않는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지?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히려
8시간 주무시고 나머지 깨어있는 16시간에 집중을 하세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숨 공부 시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탑워치를 활용해서 숨 공부 시간을 체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작은 거를 달성하는 게 쌓여서 결국에는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숨 공부 시간을 체크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단지 시간만 채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잠을 하루에 5, 6시간 정도 잤었고, 그리고 숨 공부 시간은 13시간, 14시간씩 찍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이렇게 잠을 줄이고 공부 시간을 길게 가져간다고 해서 결코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는 우리가 습관을 추적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습관을 숫자로 측정을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고 그 습관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다라고 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숨공부 시간이나 적은 수면 시간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공부의 질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이미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3가지 조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제 영상보다는 여러분들은 성공 수기를 조금 더 많이 읽어보시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온전한 컨디션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수행 능력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건강이 최우선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